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시장 너무 빠지네요. 네,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했고요. 이거 이제 언젠가부터는 안 세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25번째라고 합니다. 어쨌든 올 들어 25번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지금 마감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의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85%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7,200선 찍었었던 코스피가 지금은 6,400선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최고가 6,600이고요. 최저가 6,4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늘 저점 수준에 지금 가깝게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5.85% 하락이고요. 코스닥 오늘 장중에 장 초반이 제일 약했고 상승 반전하는 구간도 있었는데요. 1.16% 하락하면서 824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시장을 받쳐주는 건 오늘 개인입니다. 지금 5조 5천억 원 넘는 개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8월 초 이후에 최대 지금 순매수 규모입니다. 5조 5천억 원 넘는 지금 대단한 화력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대신 개인 매도하는데 코스닥을 받쳐주는 건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133개 정도, 코스닥에서는 7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1,300원대로 와 있는 상황이죠. 1,300원대 온 게 환율이 10개월 반 만입니다. 네,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를 보는 달러원 환율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뭐 외국인 매수 쪽으로는 지금 이어지지 않고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클로징 벨 라이브 통해서 시장 상황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올 들어서 정말 최고치 코스피도 보고 또 이렇게 힘든 변동성 장세도 겪고요. 시장에 대해서 참 듣고 싶은 말도 드려야 할 말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 4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세종대에서 하나증권과 함께했던 세미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반응 좋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더 크고 다채로운 세미나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만큼 다채로운 세미나 준비해서 돌아왔는데요. 날짜부터 안내해 드릴까요? 9월 19일 토요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2026 투자 인사이트 포럼 변화의 시대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센트님과 장호진 대표님, 윤지호 평론가님의 시장 분석 또 하반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 모실 예정입니다. AI 시대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김대식 교수님 모셔볼 거고요. 또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님도 오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멘탈 관리법 전수해 주실 거예요.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까지. 자, 그리고 김프로님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3프로에서 또 최신 휴대폰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Z 폴드 8 10대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 8 10대를 비롯해서 풍성한 선물도 준비돼 있거든요. 압도적인 라인업에 최신 스마트폰까지 드리는데 신청이 무료 신청입니다. 신청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번에는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증권 사이트에서 세미나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어제 전강 후 약이었잖아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근데 그 약의 흐름이 미국까지 좀 이어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시장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시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로 인한 뭐 핑계가 이제 금리가 보인 거죠. 보인다? 네. 매크로 이슈를 보게 된 겁니다. 갑자기 보게 된 건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온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튀어서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네. 미국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빠지고 있고 일본도 지금 한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수급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팔고 싶은 쪽에서는 그걸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의 상승기 때 우린 2008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 네. 금리를 떨어뜨리고 기준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부양했죠. 유동성이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기에 성장이 붙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그 전에 보면 예전에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언제로요?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네. 뭐 보면 닷컴 버블 제외하고 보면 네.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돈을 더 빌려서 투자를 더 해야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투자를 더 한다는 거는 돈의 수요가 많아지고 돈의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최근에 전 세계 국채 금리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다시 투자의 시기가 온 게 투자의 사이클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작년에 이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거의 3%를 넘었고 우리나라도 올해 3%를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미국은 2% 이상의 수익 성장률을 보일 텐데 원래 선진국들이 대부분 0% 뭐 1% 미만의 성장을 보였던 시기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작년부터는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끌어내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의 수요가 많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2008년 이후에 그 공식대로 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 무조건 나빠라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적응하는 시기가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또 금리 얘기를 건드리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한 적응이 안 된 거 아닌가. 그걸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에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보면은 바닥에서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자리는 맞습니다만 좀 네. 과격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여전히 지금 그런 금리에 대해서 갑자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꼭 부정적일 거냐라고 보면 그동안은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왜 주가가 발작을 안 했죠? 미국이. 네. 그 이유는 그 금리 이상으로 돈을 벌기 때문인데 그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투자가 안 일어날까 봐 또 걱정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우리 1988 보면 드라마요? 예, 드라마 1988에 보면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15%밖에 안 주지만 이자를. 네. 그래도 그게 가장 안정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아빠가 하죠. 네. 은행원 아빠가. 네, 근데 15%라는 돈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던 시기가 그 시기죠. 예, 우리가 폴 볼커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금리를 확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얼마로 올렸는지 혹시 아세요? 20%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상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허재환 연구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금리 지금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면 과연 그게 비싼 건가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성장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데 네. 예전에 1% 미만의 성장을 보이던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소비 중심의 미국에서 지금 투자에서 이제 제조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이 중심이 이제 바뀌는 거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자꾸 이제 물가도 2%에 묶어야 되고 여전히 기준이 안 바뀌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옛날 잣대에 새로운 거를 자꾸 대입하니까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 하락을 불러온 원인은 주요국의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전쟁 네. 이슈가 계속 그쵸.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이 계속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국채 입찰까지 잘 안 되고 있고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면서 네. 계속 부담을 좀 느끼는 게 한꺼번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 빚에 대한 부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주요국들의 금리 수준이 정말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 뭐 19년 만에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최고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 우리 장우진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클로징벨 나와주시는데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을 해서 그러게요. 네. 오는 날에 장난. 그러니까 항상 나오실 때마다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급등하는 날도 나오시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약간 격하게 움직인다는 우리나라 최근에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유동성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거죠. 전체적으로 유동성 뭐 돈이 아직은 좀 풀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3고 상황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3고. 네, 유가는 높고 그다음에 환율은 예외지만 지금 금리도 더 높아졌고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엔화가 살짝 버텨주면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낮고 그다음에 원화는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좀 더 강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화 환율은 이걸 가지고 뭐 유동성이 들어왔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데 최근에 AI 관련된 흐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항상 보면 이제 모멘텀의 강도를 볼 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고 바로 꺾인 거죠. 그러면 이건 시장에서 모멘텀이 생각보다 세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 봐요. 어제 오른 자리에서 그걸 버텨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밀린 게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3% 구독자분들한테 네. 얘기를 드릴 때는 오늘 기세가 강하니까 내일까지 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또 얘기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제 기세가 좋았는데 오전에요? 오전에.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꺾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없다라는 거고. 다음 SK 하이닉스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제가 개발 기업이나 산업별로 뭐 지수별로 이제 지수가 중요한 이평선을 잡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일선을 잡았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30일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에 잠깐 이제 빠졌을 때 그때 최저단이 30일선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번에 30일선에 두드려 맞았죠. 30일선 못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좀 더 꺾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30일선 자체를 보진 않을 테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를 볼 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거짓말처럼 지금 35일선 여긴 35일선이죠. 35일선 뚫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게 전부다라고 볼 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힘은 좀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다시 힘을 부족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V자 반등 세게 막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시장을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평선이 좀 모이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우진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35일선. 네. 이게 좀 중요하게 지금 그래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어제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충격이 좀 있겠다. 야간 선물 엄청 크게 빠졌고 뭐 ADR 하이닉스 엄청 빠졌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선반영 아시아 쪽에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반영 했는데 또 맞았다. 이틀 연속으로 맞았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네.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샀었거든요.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속 샀습니다. 그때 네. 순매수한 규모가 한 8조 원이 넘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4조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심리가 이탈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크고요. 그다음 기간은 3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 개인이 다 받아줘요. 개인이. 그렇죠. 네. 좀 개인의 자금이 이제 또 예탁금이 100조 원 밑으로 또 떨어지겠죠. 네. 지금 개인이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더 강해야지 시장에 뭐 자금이 이제 포모를 느끼면서 들어올 텐데 지금은 관망한 바깥에 있는 자금들이라면 관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6일 만에 순매수거든요. 양매수. 그러면서 1.17%로 선방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힘이 좀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그 ADR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었었고 ADR이 많이 올랐다. 130까지 양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순환매는 대충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락 종목들이 급하게 늘어날 줄 몰랐지만 역시나 전반적인 심리나 수급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적인 생각 여기까지 듣고 또 지수 보고 추가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수 한번 마감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결국에 오늘 5.8% 빠집니다. 6,471선으로 6,400선까지 지금 내려앉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7% 하락 824선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통합으로 5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해 줬어요. 외국인이 4조 넘게 팔고 기관도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전부 받아줬습니다. 연기금은 그래도 조금 사주는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 개인은 코스닥은 파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한 1대6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요.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대 한 3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오늘 시장이었네요. 달러원 환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원화 강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각각 7%대, 9%대 빠지면서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전부 파란불이네요. SK스퀘어가 11% 빠졌고요.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가운데 세 종목은 빨간불을 켜줬네요. 삼성생명이 11% 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대체로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별히 볼 종목이 없을 만큼 그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오늘 5.8%또 올라줬어요. DB손해보험도 빨간불이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주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코스닥 1등 종목 1.8%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 BM도 빨간불,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 마무리, 펩트론도 3%대 올라줬습니다. 오늘 여기가 좀 좋았어요. HPSP와 ISC 각각 7%대, 6%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네요. 그리고는 좀 선별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불과 그래도 파란불이 좀 섞여 있는 흐름이 있는 상황이죠. 비츠로셀 13% 상승으로 좀 눈에 띄고요. 오름테라퓨틱 7% 상승. 여기까지 보고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건희 대표님과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 결국에는 또 코스피가 어제 7,200 잠깐 찍더니 하루 만에 또 6,400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도, 개인도 지금 보면은 8월 초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다 받아준 상황이고 기관도 1조 넘게 팔았는데 수급적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던졌죠. 그냥 쭉 팔고 있습니다. 이게 쭉 들어왔던 쪽에서 쭉 나가는 건지 외국인.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사던 이제 어제 오전까지 샀죠. 정확히는. 그다음에 그 물량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일단 샀던 물량의 대부분을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판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상응 물량 보면 한 6, 7조, 7조 정도 산 것 같은데 최근에 한 4조 가까이 어제까지 하면은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매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보시면 예, 딱 반대죠. 정말. 예, 근데 네. 기관이 아마 조금 더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개인들이 좀 계속 받쳐서 사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냥 밑에 대놓는 거지. 네, 그래서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좀 파는 것 같고 기관은 뭐 소극적으로 팔든 적극적으로 팔든 파는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연기금만 조금 사는 모양인데 일단 요거 선물은 또 재밌어요. 아주 우리의 익숙한 흐름이 또 나왔는데 또 이런 거죠. 계속 팔다가 끝에서 지금 거의 7천억 이상을 걷어 올렸어요.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 물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선물을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일별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면 선물을 외국인들이 산 적이 지금 요때 잠깐 이익 실현했던 부분들 여기 팔아놓고 이익 실현한 부분이고요. 여기 또 다시 물타기하고 오늘 또 팔았죠. 어제 잠깐 사는 모양이 나왔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한 1010포인트 내외에서 1020포인트 사이 정도가 이익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30분봉 보면 참 재미있게 움직였던 게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8월 초부터 계속 보이다가 중간에 빨간 이제- 줄이 1000이죠. 예, 네. 10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막 사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렇게 가죠. 최근에. 그때도 외국인들은 선물하는 쪽에서는 파생 쪽에서는 그닥 열심히 안 사고 2천억 3번 산 것 빼고는 다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네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매도 포지션에 물타기를 계속 한 거죠. 네. 그럼 아마 이 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이익선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오늘 정도는 이익 실현을 뭐 일부 하겠죠. 네,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요 시장 투자별 여기서 시간별 동향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아직 종가가 안 나왔잖아요. 이제 3시 45분에 종가가 나오고 4시 10분 되면 물량이 집계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보합권까지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7천억 이상을 다시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내일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장기 자금이 들어오려다가 주춤하고 파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밀리니까 추세적으로 좀 파는 건데 그게 또 그러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금리도 다 내려가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마지막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내일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하이닉스 얘기를 지금 해주셔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공시 하나가 떴네요. 네, 화면 한번 제 거 보여주실까요? 네, 주요사항 보고서 거래소 신고 의무사항 하면서 아쉽죠. 네,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지금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취득 예정 주식, 뭐 보통 주식 2,407만 주, 취득 예정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얼마예요? 40조. 오, 40조 원의 지금 보통 주식을 취득 예상 기간은 8월 20일 시작해서 11월 19일 종료일. 취득 목적은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식 소각에 대한 지금 공시가 난 거고요. 취득 방법은 장내 매수, SK증권, 위탁중개업자 이렇게 났고요. 네. 취득 결정일 오늘 날짜 8월 19일 이렇게 나왔네요. 근본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신규 자기 주식 취득권입니다. 이러면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16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으며 향후 주가 변동 등에 따라서 취득 주식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유 예상 기간은 이렇게 경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왔고요. 다만 근본 자기 주식 취득권은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 예상 기간 내에 자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기 주식 전량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온 상황입니다. 주식 소각 결정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 취득 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 뭐 자기 주식 보유 현황 이렇게 나왔고요. 네. 자, 하이닉스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155만 원. 155만 한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예. 한 3% 4%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장 끝나고 또 공시를 내서 애프터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로 봐야 되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 코멘트 좀 해주세요. 하이. 일단은 이 소식 자체는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한 100조 원까지도 그쵸.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40조 원 자사주 소각이 나왔고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를 또 알 수가 없죠. 배당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종합적인 패키지가 얼마나 될지를 아마 시장에서는 체크할 것 같고요. 이 이벤트가 조금 더 이따가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네. 빠졌을 때 바텀을 잡아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하락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될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빨리 소진했기 때문에 호재의 소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는데 만약에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노출한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이세요? 노출이 아쉽다. 호재의 소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뉴스에 뭐 세론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주환원 기대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못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호재가 노출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요. 일단 올라가는 건 즐겨야죠. 오늘 올라가는 건 즐기고 다음 주의 반응을 이번 주 금요일이나 내일은 일단 반등할 것 같고 그때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거의 막 1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 얘기까지 40조 규모 이렇게 나온 건 어쨌든 좋은 뉴스라고 그렇죠. 할 수 회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있고 그렇죠. 애프터에서도 네. 반응을 지금 좀 해주고 상승 쪽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네. 나올 테니까. 배당 정책도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조금 요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세론 뭐 이런 느낌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일단 40조면 지금 1000조면 4%인데 1100조 정도 되니까 3%대 중반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단순히 보면 가격은 3% 이상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근데 그 이슈로 40조 정도라고 하면 100조까지도 본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하지만 보통 한 65조에서 70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40조를 결정했다. 그러면 배당을 한 30조 이상만 해주면 아니면 4대4 뭐 해주든지 그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뭐 좋은 반응이 보이겠죠. 생각보다 빨리 나왔잖아요. 지금. 네. 8월 말 정도 나오지 않겠어라고 얘기해서 지금 또 엔비디아랑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일정이 다 겹치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8월 말까지 다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주들의 그 원성. 요구. 뭐 네. 이제 아쉬움 뭐 이런 바람. 게 있는데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장 초반에 나왔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장 끝나고라도 나와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공시가 나오면 이제 선물 동시 효과가 아마 이게 정확하게 몇 시에 나왔는지 47분에 나왔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마 이미 마무리됐거든요. 선물 시장은. 근데 지금 가집계로는 제가 예상대로 거의 다 말아 올렸습니다. 보시면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확실한 건 아닌데 예, 마이너스 542억으로 줄었죠. 예, 그러면 정확한 건 10분의 집계가 되지만 정확한 건 10분의 집계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내려. 근데 이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일단 4시분의 점검을 다시 해드릴 텐데 일단 지금 하이닉스 분봉을 보면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면 곧 나오겠지. 예,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죠.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그렇죠. 삼성전자도 예. 네. 하이닉스는 예, 삼성전자가 원래 베리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베리순 예, 잘 기억하시고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저 정도 하면 삼성전자는 더 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시장은 이미 이제 갖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면 배당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겠죠. 기다리고 있는 예, 예, 거잖아요. 나오겠죠. 네. 시장은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 네. 뭐 좋은 뉴스가 좀 나와서 예, 낙폭을 지금 마이너스 9% 오늘 이제 종가를 보면 KRX 종가를 보면 마이너스 9.7%였어요. 딱 150만 원에 끝났는데 예,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아직은 효력은 없죠. 내일 시작은 1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예, 근데 일단은 8만 원 이상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예, 좀 의미는 뭐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ADR까지도 좀 밤에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호재성 뉴스가 지금 방금 떠서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장호진 대표님의 뭐 자료도 준비하신 거 자유롭게 보여주셔도 되고 오늘 포인트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뭐 국채, 금리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얘기로 좀 가볼까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숫자가요. 우리 덩어리가 좀 커진 만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숫자가 커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봐도 적응이 안 돼요. 막 시총 1, 2위가 네. 6, 7%, 막 10% 가까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봐도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뭐 적응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상위주들이 이렇게까지 급등락하는 네, 것들은 네, 네.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여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엔트로픽과 오픈 AI 실적에 대한 비교가 좀 나왔어요. 2분기만 하더라도 엔트로픽이 분기 매출이 48억 달러. 이게 어제 우리한테 굉장히 좀 오전은 좋았죠. 좀 호재 아니었어요? 긍정적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오픈 AI가 전분기에 57억 달러였다고 하죠. 근데 이번 분기를 보니까 엔트로픽이 최대 116억 달러. 근데 오픈 AI는 67억 달러가 났다는 거예요. 일단 1위가 크게 바뀌었죠. 1위가 바뀌었고 그리고 분기 매출 성장률이 오픈 AI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전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지금 오픈 AI는 57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면 20%도 성장을 안 한 거죠. 지금 우리가 LLM에 대해서 밸류를 주고 있는 건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고속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애가 된 거고 엔트로픽은 어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게 우리 영업이 흑자전 했지롱 이렇게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우리 영업 손실이 123억 달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액 67억 달러니까 비용이 180억 달러, 190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그래야지 영업 손실이 123억 달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엔트로픽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 한 오픈 AI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어렵겠죠. 왜? 오픈 AI가 가져가야 될 걸 엔트로픽이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럼 오픈 AI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개발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엔트로픽 클로드가 비싸고 또 오픈 AI가 하고 있는 요즘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그 코덱스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코덱스로 많이 이탈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문제는 토큰의 가격이 오픈 AI가 쌉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토큰을 사용한다고 할 때 오픈 AI 매출액은 엔트로픽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거 보니까 오픈 AI 쪽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오픈 AI 쪽의 추가적인 성장을 좀 체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다시 빠르게 나올 수 있냐. 네, 매출 성장률이 나오면서 영업 손실이 얼마만큼 빠르게 만회될 수 있냐.
이게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뭐 3분기, 4분기 내년에 걸쳐서 진짜 가장 많이 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를 오픈AI 쪽을 계속 볼 것 같아요. 이 사실 둘 다 비상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장을 또 계획하고 그렇죠. 있는 회사들이고. 오픈의 엔트로픽은 이번 달 내에 상장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9월, 10월 얘기도 있고 네. 8월 얘기도 있어요. 네네. 오. 뭐 최대한 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아쉬운 소식이었다. 네. 그럼 이게 우리 시장이 그렇다고 이 정도 뺄 만한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은 긍정적인 건 상태에서 네, ATM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또 빼갔다. 에이티. 네. 그 얘기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그렇죠. 하지만 뭐 돈 빼가기 제일 만만한 시장이죠. 여유도 있고. 하이닉스 이제 160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하이닉스요? 네. 그니까 하이닉스 좀 계속 봐주세요 지금. 하이닉스 생중계, 네, 네. 하이닉스 생중계. 삼성전자도 254만 5천 원까지. 네. 어? 25만 4천 원. 네? 25만 4. 깜짝 놀랐어요. 25만 5천 원까지.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250? 250만 원 가길 바래서 그래. 네. 25만 5천 원까지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조금 하이닉스가 더 뉴스가 나왔으니까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고요. SK 스퀘어도 이제 보면 같이 따라 올라가죠. 더 빨리 올라갑니다. 스퀘어가. 예, 스퀘어 보시면 와. 그냥 난리 났죠. 이런 걸 보고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이닉스 스퀘어 하이닉스도 지금 161만 4천 원 이러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도 보면 24만 7,5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10,000원 가까이 이제 8,900원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S7이라고 일컬었던 종목들은 다시 또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네. 예. 그러면 보시면 삼성생명 한번 볼까요? 생명도 바닥에서 좀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하이닉스도 여기서 아마 160만 원 넘어가서 또 이것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차익 실현 막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사고 팔고 하니까 나오겠지만 이제 이렇게 추세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지금 이게 3분봉 보는 건데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죠. 지금 2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8시까지 이게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8시까지 진짜로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한 네. 보합권에서 멈출지 아니면 마이너스 한 2-3%에서 멈추면서 또 내일 시장을 또 눈치를 볼지 이게 또 이제 미국의 ADR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주식에 미치는 영향 한동안 샌디스크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은 하지 말되 좋은 소식으로 지금 일단 반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이런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쪽에 대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좀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진짜 뭐 장 마감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또 공시가 나와서 내일 시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분위기 내일 플러스는 나겠죠 오전에. 이 정도면 무조건 플러스 나겠죠. 일단 NST에서 이렇게까지 플러스 났으면 일단 하이닉스 6% 상승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최소. 그렇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5.8% 빠진 것 중에서 시총 1, 2위가 7%, 9%막 이렇게 빠졌으니까 거의 한 3, 4%는 삼전 닉스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거의 4%는 그렇죠. 4% 5.8% 중에서 4% 정도는 삼전 닉스였다. 알겠습니다. 그 하이닉스 얘기가 공시가 나와서 좀 그 얘기를 오래 했네요. 자, 그 밖에도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진 업종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는데 오늘 남북경협 요게 어제 이어서 또 올라갔는데 사실은 좀 단타로 단기간에 보자 했었는데 이슈가 또 나왔어요. 이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테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북한 정상회담 갖는다. 올해 안에 갖는다. 근데 어제는 그냥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오늘은 연내 뭐 11월 에이펙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네. 북한 반응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트럼프의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파구를 대북 쪽 흐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중국에서 지금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이때 아시아 순방을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겠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네, 작년에 에이펙 그때 정상회담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기억나세요? 10월에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 시장이 약간 피크 만들었던 거. 그때 원래 정상회담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못했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려고 한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평화주의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중간 선거 전에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 용도로 쓰려는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좀 약간 힘드니까. 그렇죠. 이란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오. 힘드니까 지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서 쓰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몇 개가 있겠죠. 근데 현재 얘기 나오는 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얘기 났던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이제 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측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는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야 이란을 파병해라. 약간 이렇게 안 그러면 한 훈련 축소시키고 너희에 대한 안보 우산 우리가 처리할 거다. 약간 이렇게 협박하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게인 우리가 2018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한창 그렇죠. 현대 네. 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대북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만약에 정말 협상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테마주니까 이런 테마주들을 트레이딩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정말 재미로 한 5% 비중 이내에서 그냥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 정상회담이 되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네. 실제로 좀 뭔가 가시적인 게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현대 로템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게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하잖아요. 그 두 개의 기업이. 그럼 그냥 개별주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대형주들이 좀 더 힘을 받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약간 회의적 시각은 있습니다. 왜냐 2018년과 지금의 북한 너무 다르다. 이제 한 8, 9년 됐는데 북한이 그때와 다르게 핵 전력이 크게 보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보면 이란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얻었던 게 이제 미사일 기술이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탄두도 더 많이 쟁여놨고 탄도미사일 기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미국도 어차피 쉽게 할 수 없다면 북한에서도 확실하게 비핵화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협상 카드가 맞춰져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죠. 네. 그 압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압박 중에서 요즘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미 투자에 대해서 좀 그렇죠. 느리다. 늘려라. 빠르게 안 한다. 네. 그래서 김정관 장관도 지금 긴급하게 방미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호 투자가 뭐가 될지 어떤 분야가 될지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뭐 조선 얘기도 있었고 원전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맞아요. 메모리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될지 이 부분도 일단 김정관 장관이 뭐 가서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요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좀 볼 사항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짚고 또 특징적인 업종이나 포인트 대표님은 뭐 보세요? 대북 관련 조그만 얘기 드리면 대북. 예, 지금 북한이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요. 별로 협상할 의지가 없을 겁니다. 에? 예. 지금 경제 제재가 말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중국도 교류하고 있고 러시아랑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달러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뭐 30%인가 올랐다고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북한이
북한이 지금 먹고 살만해서 미사일 더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북 관련주는 확인할 수가 없죠. 트럼프 말을. 그렇죠. 예, 지금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트럼프라. 예, 그냥 내일 정도 한 번 더 들면 그냥 하시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먹어도 좀 찝찝해요.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만 좀 하시고. 예. 이건 정말 테마적인 성격으로 예, 테마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특징적인 거를 보면 뭐 지금은 뭐 또 다들 이 방송 안 보시고 지금 다 지금 하이닉스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 그럼 뭐 어때요 예. 지금? 네, 현대건설 거의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는데 오. 예, 현대건설이 오늘 많이 올라온 거는 이제 이게 뭐 대북 관련주라기보다는 테라파워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예, 테라파워에서 지금 차세대 원전 8기 EPC 파트너 권한을 확보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맞아요. 예, 아침에 한 10몇 프로 올라왔다가 거의 뭐 그냥 이게 미 육군 뚫었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6문이잖아요. 처음 가는 게. 그리고 이게 그거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좀 과하게 반응했다가 좀 다시 밀렸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의미가 있죠. 미국이 드디어 우리나라 자주포를 쓰기 시작했다. 서방 세계 무기 표준이잖아요, 원래 미국이. 예, 근데 최초로. 예, 그래서 미국을. 최초로 뚫었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한동안 방산 좋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M1A1 에브라함 전차가 지금 미국 대표 전차거든요. 그게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오. K2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수익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저가형이죠. 최첨단 무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재래식 무기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있겠어? 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끝냈죠, 그죠? 맞아요. 예, 근데 보면 제가 여기 뭐 선을 막 여러 개 그려놨는데 30만 원이 지난번에 뚫고 나갔던 선인데 35만 원에 걸렸다가 또 빠졌어요. 다시 지금 30만 원 갖다 놓고 있는 건데 네.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인 게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면 요 30만 원이 언제부터 했던 거냐면 2월 달부터 계속 30만 원 됐습니다. 아, 완전 옆으로 갔네요. 그렇죠. 2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가면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했죠. 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뭐 기술 수출이 있고 뭐 로열티 들어오고 호실적 나와서 뚫고 나갔는데 힘을 못 받고 다시 밀렸는데 그래도 30만 원대를 지켰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도 좋은 소식은 들렸는데 이제 시장이 여기까지 미치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한 거죠. 돈의 힘이. 에너투라고 하는 이제 약물 이제 에너투가 유방암 치료제예요, 원래. 다이치산교 에너투 ADC. 그게 이제 다른 암 쪽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게 임상이 이제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네. 그러면 일단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의 ADC를 이제 가져간 회사들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알테오젠은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굳건히 이 장에서 좀 지킨 것 같고 HPSP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았는데 어제는 조금 실망스럽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은 이 어려운 장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게 빠졌다. 예, 과하게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적어도 5만 원대는 갖다 놓고 다시 고민할 것 같다. 네. HPSP에 대한 장비 사용은 많아질 걸로 보고 있고 ISC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ISC도 그동안 지나치게 낙폭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 12개월 포워드로 지금
내년 이제 27년도를 하면 30배 밑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사볼만 하다는 거죠. 한동안 이게 50배 거의 한 60배까지도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는 올라오고 있고 회사는 조정을 좀 잘 받았죠. 보시면 주봉 보면 심하게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의 반등 한 여기 한 19만 원대까지는 한번 갖다 놓고 또 고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알테오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의 충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쥐약이다. 제약바이오. 제일 안 좋다 그런 게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코스닥을 또 지탱에 어느 정도는 버티게 해준 부분이 제약바이오하고 일부 또 소부장이었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돼? 개별적인 그냥 이슈로 금리 상관없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역의 함수로 하면 이제 돈에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비용 부담이 커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 네. 이런 건데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 바이오 전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미국 바이오텍은 왜 올라가죠? 간밤에도 미국 바이오 괜찮았더라고요. 미국의 네. 그 지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네. 종목들 뭐 일라일리나 뭐 머크나 이런 데는 대형 제약사니까 제외하고 거기는 이제 안전자산 개념이에요. 그냥 꾸준히 돈을 이상을 버니까 머크도 1년에 50조를 그냥 키트루도 하나 가지고도 50조를 벌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보시면 바이오텍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그거는 무슨 회사 뭘 모아놓은 거냐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같은 회사들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게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된다 한들 거의 끝이거나 아니면 그 금리가 더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쪽에서 이미 베팅 들어간 걸로 네.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가 바이오는 금리보다 뭘 보셔야 되냐면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파시면 됩니다. 바이오를. 이벤트가 9월부터 생겨요. 네, 지금 8월 달에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장담을 했는데 8월 초에 알테오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8월 2일인가 뭐 나왔을 거예요. 이제 안 나와요. 8월 달은. 그러면 이제 9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9월, 10월, 11월이 작년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가 10년 이상 바이오를 투자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더울 때 사서 추울 때 팔아야 됩니다. 계절성이 그게 있군요.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던 학회가 연초에 많아요. 학회. 그렇죠. 연초에 많은데 JP 모건 헬스케어라든지 맞아요. 메스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에 한 1월부터 한 4월까지 주요 학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후보 물질들을 이제 소팅했던 제약사들이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죠. 계속 테스트하고 근데 그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돌고 돌다 보면 그게 항상 네. 추울 때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그 연초에는 잘 안 나와요. 한 1월까지 정도가 나오고 멈추고 12월도 한 12월 초까지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하시는 분들이 또 다 휴가 가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아마 이번 90, 10일도 생각보다 바이오의 이벤트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서 추울 때. 네. 선물 요정님 선물 받으려고 많이들 그러세요. 선물은 네. 예, 그냥 더 판 거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39억. 아까 한 200억이었나요? 그렇죠? 예, 근데 500억대였는데 한 300억 더 잘못 계산된 것 같고 그래서 839억이면 오늘 얼마 팔았냐면 최대 많이 팔았을 때 1조 5,500억 팔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산 거죠 바닥에서. 예, 이익 실현을 지금 얼마 한 거예요? 1조 5천억 이상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은 요걸로 보더라도 그렇고 하이닉스의 지금 흐름을 봐서라도 내일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예, 좀 편한 마음으로 중국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대로 떨어지고 있네. 예. 그러네요. 내일 중국 가시죠? 네. 로봇. 비행기에서는 시세를 못 봐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만나시고 구독자분들한테 그렇죠. 뭐 메시지도 뭘 보내야 되는데 보내주시고 힘들겠네요. 바쁘시겠네요. 네. 장우진 대표님, 네. 저 현대차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대차 얘기를 대표님이 아니라 전 장우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사실 있었어요. 현대차 그 10년 만에 전면 파업 한다는 이슈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더라고요. 8시간 전면 파업.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죠. 근데 아틀라스에 그 부품, K 부품 탑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진이 자동차 부품사를 검증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사 일부가 좀 좋았는데 뭐 예를 들면 화신전공 뭐 이런 거는 지금 상한가로 네 거의 직행하고 요래서 근데 현대차는 물론 빠졌죠.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만약에 로봇으로 엮을 거면 오늘 유니트리도 상장을 했는데 거의 상장 직후에 600% 오른 것 같아요. 네. 뭐 영향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유니트리가 600% 상장했을 때 주가가 한 90조 시가총액이야. 90조 원 정도 됐다고 알고 있고 한 400% 정도 상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시세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종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충 한 400% 정도 올랐다고 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뭐 시가총액이 뭐 7, 80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가총액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될 건 어떤 거였냐면 누군가 먼저 생산해서 치고 나가거나 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 업체 외의 기업이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네. 로봇 기업의 밸류가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유니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장을 통해서 7, 80조라고 하는 밸류를 보여줬다. 물론 예전에 마이크론이 아니고 그 CXMT가 상장했을 때 밸류가 너무 높았으니까 네. 중국에서 고밸류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니티의 가치가 저렇게 높다면 유니티가 저렇게 높게 평가받는다면 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아틀라스의 옵티머스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주겠냐라 보면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럼 오늘 로봇 주가들이 어떻게 될까를 저는 좀 면밀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스도 그렇고 초반에 오르가다가 다 이제 밀리더라고요. 이제 로보티즈도 네, 로보티스 많이 올라다가 밀렸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좋았다가 밀렸고 그런 걸 보면 로봇에 대한 이벤트가 지금은 일단 유니티 상장으로 해서 소멸된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네, 오히려 그 이벤트가 그냥 호재의 하나의 소멸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추후에 이 유니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어쨌거나 로봇 관련된 산업은 커질 거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줄 만한 섹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부품 관련된 얘기는 네. 사실 그저께 먼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공급망 재편한다고 그러면서 부품사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때 현대차가 8% 그리고 현대 오토웨이버도 막 8% 올랐던 그때인데 그때 사업 계획 그렇죠. 새로 네. 그래서 그때 로봇이 좀 순환매가 돌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리 충격 받으면서 시장에서 또 맞아요. 밀려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현대차는 아주 길게 봤을 때 지금 당장 단기에 흔들리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지컬 AI 기반으로 현대차가 성장하는 것들은 저는 기본으로 보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엮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의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기아구나 이거는 현대차가 85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주 합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유니티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 실적도 나오는 현대차가 로봇이 엮여 있는데 이거는 좀 싸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파업. 근데 예전 같으면 파업에 대해서 괜찮아 맨날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표본을 좀 보여줬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또 가져가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런 협상을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 크게 뭐 이제 비중을 좀 높여서 달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이익이 훼손되겠죠. 현대기아차의 이익이 훼손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내년에 이익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다 보니까 어닝이 꺾였을 때 시장에서 판단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협상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네. 네. 현대차 파업에 대해서는 뭐 금요일에는 전면 파업 8시간이고요. 그 이후로부터 뭐 4시간 부분 파업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파업 일정이 좀 쭉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로봇 모멘텀은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짧게 지금 사실 채팅창에서는 온통 하이닉스 네 이야기 현대차 얘기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나요? 헤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대에서. 이것도 이제 단기 여기 분봉 보여드리면 여기죠. 예. 올라오고 이제 옆으로 이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죠.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예, 일단 역대 최대 규모 뭐 이러면서 잉여 현금 50% 이상 환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사도 또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또 좋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벌써 역사를 새로 썼다고 지금 뭐 난리 났죠. 예, 이게 지난번에 자사주 소각 한번 했을 때가 10조대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작년. 네, 그게 이제 40조니까 정말 큰 금액이긴 하죠. 이게 또 호재로. 발행 주식 수의 뭐 3.3% 정도 네. 해당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아마 한 주주환원으로 한 8% 9%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전체 시가총액에. 예, 그 정도의 뭐 버금가는 한 6, 7%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이제 합쳐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생각보다 반응을 또 크게 세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뉴스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배당 네. 얘기도 좀 기다리고 음. 있으실 거고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 반응까지 봤고요. 네, 광고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릭데이 요거트가 들어와 있네요. 그릭데이 3종 12팩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저희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께 미리 여쭤봤어요. 요거트 드시냐고. 근데 너무 좋아한다고 두 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못 드신다 그러면은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입니다. 요게요 맛이요 시그니처 4개, 피스타치오 4개, 라이트 약간 뭐 좀 가볍게 돼 있나 봐요. 4개 이렇게 12팩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핫딜가 37,800원인데요. 1차가 완판됐습니다. 이거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앵콜 상품입니다. 그릭데이 앵콜 핫딜 조금 힘들게 갖고 오셨나 봐요. 드디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네요. 2천만 개 누적 판매 기념이고요. 12팩에 3만 원대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네. 유청을 쏙 빼고 유당 불내증 걱정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첨가물 없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진한 풍미, 직장인 간식부터 다이어트 식단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릭데이 저한테 주신 거는 무슨 맛일까요? 요게 피스타치오 맛이네요. 네, 요게 피스타치오 맛이고 대표님한테 드린 거는 색깔이 달라요. 그게 시그니처 기본이군요. 전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약간 더 약간 더 지방이 묽은 것 같아요. 빠진 건가? 네. 네. 꾸덕한 느낌 조금 덜한. 꾸덕한 느낌이 꾸덕한 느낌이 조금 덜해요. 네. 오, 요거 좀 먹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이런 거 데쳐서 먹으면 맛있죠. 요거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먹기 편하게 뚜껑을 다 열어서 제작진이 주셨는데 센스 있게 요 뚜껑이에요. 근데 뚜껑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푼 준비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떼서 네 편안하게 드시면 되니까 네 이런 편리함도 한번 어필해 드립니다. 그릭데이 맛이 어때요? 새콤하네요. 요건 근데 다른 데서 먹었던 그 그릭 요거트보다 조금 더 새콤한 것 같아요. 새콤함이 좀 강해요. 당황하셨어요. 빵 터졌어. 하나- 요거 네. 하나에 3,200원도 안 하네. 네. 싸네. 요거트 맛이 어떠세요? 새콤하네요. 이거에 너무 네.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오리지널 이거 시그니처는 그냥 네 되게 건강한
느낌. 안 달고 살짝 단맛이 조금 느껴지는. 저는 피스타치오 먹고 있는데 피스타치오 향이 아주 강하진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나면서 씹혀요. 피스타치오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씹히다 보니까 그 기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릭 요거트는 좀 꾸덕한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꾸덕함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묽지도 않고, 네, 너무 이렇게 되지도 않고 적당한 꾸덕함이 있어서 먹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뭐 섞어 드시잖아요. 과일도 좀 섞어 드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꿀 같은 거 좀. 맞아요. 꿀, 건강하게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소해요. 그죠? 뒷맛이 상당히 고소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붙어요. 꾸덕한 게. 이거 제가 먹던 거니까 끝까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벌써 반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릭데이 3종 12팩 3만 원대 저렴하게 들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운동화 가지고 왔는데요. 카파 남녀 운동화 최초 요것도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실버와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실버예요. 사이즈는 225부터 280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기성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옆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통기성, 통풍이 잘 되고요. 논슬립 메쉬 워킹 러닝화니까 굉장히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도 처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걱정 없는 줄인 논슬립 아웃솔이고요. 발가락을 보호하는 신세틱 톱캡이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지 않게 아무리 많이 걸어도 뛰어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워킹, 러닝, 일상화 모두 좋고 가볍고 폭신폭신하게 최적의 쿠셔닝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실버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포인트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이 보셨던 요거는 까만색. 블랙이에요. 블랙.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는 블랙이 또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블랙도 왜 이렇게 오늘 범성공자님 네 힘이 없으십니까? 장호진 대표. 아니 신발이 예뻐가지고 보고 신발이 있었는데. 예뻐가지고 네. 하셨던 거예요. 네. 네. 이 신발은 또 우리 대표님 전문이시잖아요. 편한 신발 여기서 잘 골라서 잘 신고 다니시는데 이제 날씨가요. 저녁은 조금 선선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서 이제 워킹하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가 돼가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하나 구입하셔서 저 건강도 챙겨야죠. 우리 매일 주식시장 보느라고 건강을 진짜 매일 약간씩 조금씩 해치는 느낌이 저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것 같고. 요즘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촌스러운 맛에 씻는 거니까. 요즘에 예, 유행한다는 그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신는 운동화 보면 저 어렸을 때 네. 그 80년대 디자인이거든요. 맞아요. 80년 디자인이야. 아 대표님 어렸을 아식스 때 뭐 이런 것도 네. 80년대 디자인에 유행이 돌고 돌아요. 색깔만 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걸 왜 이쁘다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제가 보기엔 예쁩니다. 그쵸. 여러분이 예. 보시기에도 예쁘실 거예요. 제 눈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말씀 감사하고. 근데 포인트가 전 예쁜 것 같아요. 포인트. 은색에다가 진한 초록색 포인트. 네. 저쪽에 고급스러운 초록을 한동안 인테리어에 많이 쓰였던 색깔인데. 그러니까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정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진짜 암울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의 그 공시로 인해서 분위기가 약간 확 밝아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네요.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요 분위기가 맥장에서는 일단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 본장까지 좀 이어질지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느덧 6,400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조금 더 힘을 좀 안정적으로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채금리였습니다.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내일 시장이 만약에 이런 반도체 뭐 이런 위주로 올라간다면, 네, 뭐 하이닉스 공시도 있었고 올라간다면 아니면 그러느라고 또
순환매가 좀 안 나온다면 뭐 이런 여러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대표님 어떤 관점으로 시장 좀 가져가 볼까요? 저는 이제 기회를 좀 줬다. 기회를 줬다.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해놓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어. 혹시나 어제 못 팔았어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제 오전에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 밖에 작가님도 아까 네,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해서 아쉬워하셨는데 네. 비중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현금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하고 돌파할 거라고 보지는 아직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아직은 있다고 보니까 비중을 늘려놓고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표님하고는 여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날 테지만 좀 더 자세한 얘기할 테지만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뭐 또 볼 게 있어요? 아직은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직 전혀 문제는 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 금리가 높은 게 문제가 되면 중소형 은행들을 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으니까 관측은 해야죠. 네.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네, 중소형 은행 주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선물 요정으로서 아까 선물 수급 봐주시면서 어쩌면 내일은 좀 반등할 느낌도 있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내일 또 안 나오시잖아요. 중국. 그렇죠. 안 나오니까 이제 막 말하고 그러니까. 가겠다. 막말하진 마시고 네 내일 진짜 전략을 날카롭게 좀 주세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써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예. SK 하이닉스 ADR, 마이크론 지금 다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매물의 훈풍이 좀 미국으로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지금 너무 뭔가를 애쓰지 말자. 장훈진 대표님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저는 현금 비중은 뭐 한 30%까지 늘리는 건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너무 비중을 확 줄여놓으면 나중에 이게 올라갈 때 느낌이 뭐 그쵸. 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격대에 따라 전략을 좀 다리 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뭐 이런 주주환원책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고 좀 전쟁 이슈나 금리 이슈가 조금만 사그라들면 네. 시장은 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올라갈 네. 텐데 이게 다 이제 아까 우진 대표님이 전쟁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인플레 우려도 있고요. 네. 지금 그거라도 마무리돼야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예, 제가 해외에 나가면 항상 시장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징크스가 또 예, 있으세요? 예, 아.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해외를 자주 나갔는데 저는 자주 안 나갔더니 어떻게 또 자주 보내드려.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네. 필리핀 놀러 갔다가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가 3개 간 적도 있고 이야. 네. 그런 기쁜 일이 지수가 한 4%씩 올라오고 그 네. 옛날에 박스권장에서 와.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예, 제가 없을 때 예,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고 네. 건강히 다녀오시고 출장 이제 중국으로 로봇 박람회 때문에 가시니까 다녀오시고 그 징크스 덕분에 우리 시장은 또 올랐습니다. 그럼 아예 오지 말라고 네. 이제 그건 아니고요. 구독자들이 아예 오지 말라고 이제 그건 아니고 무사히 돌아오시고요. 네. 내일 또 뭐 FOMC 오늘 밤에 의사로 공개라든지 뭐 중국 왕이 부장 방한했어요. 오늘 내일 대통령과의 만남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죠. 이건희 대표님, 장우진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